네, 정치하는 언니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한동훈 구동서가 뭐예요? 지금 서파림님께서 남겨주셨는데 구동서가 뭐지? 저 처음 듣는 거라서. 네, 그리고 최규진님 이거 저 JTBC 친한 기자님 이름이랑 똑같은데 앵커 함자를 물어보셔서 황현실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정치하는 언니들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오세훈과 명태균이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했습니다. 명태균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어제 갑자기 나온다고 해서 일단 대질신문이 진행이 됐어요. 그 영상부터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자료를 봐주십시오.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이것조차도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런 점을 비롯해서 오늘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혀서 공정한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차례. 그러니까 제가 말씀 더 만났어요. 왜냐하면 캠프 측에 여론조사 전달된 바 없다 다시 한번 밝혔는데 이 부분 그분은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치매가 오나? 13차례 14차례는 난 모른다니까요. 처음에 내가 연결시켜 준 거고 분석해 준 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분들끼리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강혜경이나 김태열 씨가 이기는 조사가 안 나온다고 저쪽에서 난리가 났는데 어디 계시냐고 그 카톡 문자가 다 나와요. 그래서 가서 여론조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좀 어찌 이해를 시켜주세요. 저러다가는 대금도 결제 안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뭐 이런 문자가 막 나와요 다. 아니 제가 사장이고 제가 그랬으면 아니 가서 지금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저보고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그런 카톡에 문자가 다 나온다니까. 그래서 13차례인지 10몇 차례인지 몰라요. 그중에 대다수가 조작됐다. 누가? 라고 오세훈 시장께서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비공표와 공표를 모르고 어제 재판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낙지를 갖고 자꾸 문어라 그래. 그럼 낙지를 제사상에 올릴 수 있어요? 비공표 조사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이 문과 나와서 그렇잖아요. 내가 어제 검사님들한테도 그랬잖아요. 문과 나오셔서 통계를 잘 모르셔서 그거 뭐 별로 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지가 무식해서 떠드는 거를 그때도 설명 다 했어요. 이 자료를 네, 그 장면은 안 나오네요. 그 명태균 씨가 오세훈 향해서 치매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도 있었고, 예. 엄마 미소 전예현 응원한다고. 네. 엄마 미소. 네. 예. 마음에 안 드십니까? 원장님.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예, 따뜻하다. 예. 일단은 오세훈 명태균 오늘 만나서 몇 번 만났다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사를 대납을 받았다. 여론조사가 이제 뭐라 그랬죠? 잘못된 여론조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싸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걸 좀 짚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동안 계속 오세훈 관련 의혹 나왔는데 뭐 안 나오지 않았어요라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에 명태균 관련 수사가 어디서 진행됐느냐? 서울중앙지법 검찰청이 한 것도 아니고 창원지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수사가 제대로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았었죠. 이미 예. 명태균 이른바 게이트 터지기 초기예요. 그러다가 그게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왔고 이후에 지금 이게 특검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본격적인 수사는 특검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오늘 제가 그 대질하러 오는 두 사람의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오세훈은 정말 쫄았다는 표현 좀 그런 거 쫄았고 그래요? 명태균 씨는 아주 신났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취재진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30초 정도 발언을 했고 명태균 씨 한 20분 넘게 해가지고 기자들이 이거 언제 그쵸. 끝나냐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예, 부분이 예. 있습니다. 다만 제가 주목한 것은 김한정 씨,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이 3,300만 원 상당을 강혜경 씨 계좌로 보내서 대납을 했다라는 이 부분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반론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은 꼬리 자르기 전략을 쓸 거 아닌가. 난 모른다. 이렇게 하려고 변호인단과 전략을 세운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난해 11월부터 제기됐던 수사를 질질 끄는 동안 혹시
입을 맞추기를 한 걸 아니까 주변인들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왔을 때 뭐 쫓아냈다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혹시 다 입 맞추기를 다 한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듭니다. 방금 이제 그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김건희 특검이 이 오세훈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뒷받침할 만한 중요한 정황을 확인을 했나 봐요. 뭐 김한정 씨 후원 회장, 김한정 씨가 대납한 걸로 되어 있는데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자택 근처에서 뭐 음식점에서 결제를 한 내역이 발견됐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대질 신문의 중요한 핵심 그 조사가 여론조사비 대납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난번 우리가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국감장에서 오세훈과 명태균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명태균은 오세훈 시장을 만난 장소, 뭐 시간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디 오 시장 사무실, 청국장집, 장어집 뭐 예. 이런 상황도 얘기하고 그리고 장북터널을 넘어갔는데 오세훈 시장한테 전화가 왔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오세훈 시장은 저 사람은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씌워놓고 한마디도 반론하지 않고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되면 다 밝혀질 일을 내가 여기에서 뭐 내 수를 다 노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 자리를 넘어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정말 떳떳하고 정말 아무 어떤 거리낌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자기가 이야기하는 바를 밝히기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언론도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모두가 다 이 오세훈과 명태균의 설전을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 명태균 네가 말하는 그 장북터널과 장어집 이런 데는 사실 아니고 나는 그때 어디 있었고 라고 하면서 본인의 근거 데이터를 내놓으면 되는데 본인이 그 시간과 장소에 어디 있었는지에 대한 CCTV 기록을 내놓으면 되는데 사실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지금 또 특검이 아까 지금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장소에 오세훈 집 근처에서 뭐 어떤 측근이 대납을 했다, 뭐 결제 내역이 나왔다 이런 정황이 명태균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황 자료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이 반박할 만한 그런 정황은 하나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근데, 예. 명태균 씨가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이면에는 또 다른 황금폰이라 불릴 만한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기록이 있다는 굉장히 거죠?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황금폰이라고 이제 별명을 우리가 붙인 이유는 휴대전화는 통화한 시간이나 이런 내용이 본인의 전화에 다 남아 있잖아요. 예. 누구에게 했는지. 그래서 지금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20년이네요. 1월 22일 전화통화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은 뭐 누구 만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데 그러니까 김한정 씨에게 돈 빌리는 거와 관련해서 예. 특검이 김 씨가 오 시장 자택 금시점에서 결제한 내역을 말한 것 뭐 등등을 해가지고 지금 뭐 카드 내역, 그 다음에 뭐 전화 통화 기록 내역. 이런 걸 다 지금 추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제 생각에 명태균 씨가 안 나가려다가 나간 거는 사실 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나도 하나씩 증거를 가지고 한번 오세훈의 주장을 반박을 해봐라고 해서 한 거고요. 이게 제가 왜 주목을 하고 있냐면은 명태균 씨가 아무리 코너에 몰렸다고 해도 국정감사장에서 전 국민이 보고 있고 국회의 모든 과정이 녹화되는 곳에서 거짓말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당시에 말을 굉장히 조심했잖아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카드 내역이라던가 전화 통화 내역을 이렇게 맞춰보면 특검이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좀 명태균 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늘 보면 사실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신청한 측이 오세훈이거든요. 그럼 오세훈은 이 대질신문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변호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밖에 없는데. 오세훈도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언론 지난번에 플레이. 국감장에 나와서는 나는 이 수사 내역이 노출되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는 어디 토크쇼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명태균이 또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냥 본인의 입장에서의 증거 없는 본인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정말 술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선서나 뭐 정확한 진술을 해야 되는 국감장에서는 피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명태균과 대질신문을 했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요 수사 방향도 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죠. 김한정 씨는 일단은 명태균에게 본인이 용돈을 준 거다. 그럼 아까 3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3,300만 원을 용돈으로 막 누군가에게 주나요? 이게 뭐예요? 저도 받고 싶네요.
이게 시장 후보라든가 이런 유력 정치인의 후원자를 할 정도이면 예.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 명태균 씨라는 인물이 보면 사실 뭐 김영선 전 의원을 비롯해서 김종인 뭐 누구예요? 그 저기 윤석열의 부인인 예. 김건희 네. 등등과 인맥 관계를 봤을 때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런 인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용돈을 줬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설사 돈을 줬다 하더라도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주는 거지 누가 이렇게 용돈을 큰 돈을 줍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 이건 이제 오세훈 시장 측과 김한정 씨 측이 변호인당이라던가 이렇게 좀 작전을 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참 어이없는 작전이다. 이거를 특검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지난 국감에서 명태균이 이런 주장도 했었어요. 오세훈이 자기 앞에서 울었다. 아파트 주기로 했는데 우리 아내가 키 갖고 오라 그랬다. 그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특검에서도 이 얘기가 나올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다 아시다시피 명태균도 굉장히 언론 플레이에 능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에 대한 그 물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내용도 뭐 이야기하다가 주고 받았을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게 어떤 진짜 대가성으로 어떤 문서에 서약을 하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명태균식 확법이 아닌가. 그때 또 명태균이 했던 얘기가 뭐 김영선 편지도 주고 뭐 김영선이 뭐 러브레터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그냥 저는 아파트는 뭐 명태균의 어떤 헌법주행 일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이제 아무튼 대질 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자세한 얘기가 아직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저희 뭐 나오면은 그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김건희 재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재판 어제도 있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주포의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주포가 잘 나가는 김건희 남편,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에 대해서 딜을 해볼까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딜이라는 게 어떤 딜일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권오수라는 인물하고 김건희와의 도이치 주식 거래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줄 테니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김건희 남편인 윤석열에게 부탁해서 나의 귀휴, 그러니까 잠깐 수용자가 출소하는 거죠. 그걸 좀 보내줘. 아니면 내가 윤석열에게 직접 편지해. 이 말은 뭐냐? 내가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한 결정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라는 이제 암시로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더 웃겼던 건 뭐냐면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편지에 썼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건희가 상당 부분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하고 마음대로 중앙지검인 임무를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봤을 때 두 가지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게 가담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공범들도 인지했던 게 아닌가, 피해자가 아니라요. 두 번째로 윤석열이라는 인물도 김건희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중앙지검 시절에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석열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여기 단어에서 이 편지에서 우리가 내부 거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이 될 만한 주가 조작에 대한 그런 증거를 갖고 있다로 읽혔거든요. 아, 그럼요. 증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또 주포 김 씨는 한심한 생각이지만 가볍게 써본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물타기를 또 시도하고 있는데 사실 가볍게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지금 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대장동 의혹으로 뭐 몇 시간 전에 사의를 표명했던 정진우 지검장. 정진우. 뭐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어떤 뭐가 있었어. 그 거기 한번 부탁해 볼까?라고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절대 강단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그 이름을 또 검색해봐야 알만한.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김건희의 남편 그 사람이 지금 중앙지검장이고 딜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내부 거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앙지검장에게 딜을 해본다라는 것은 정말 이게 김건희가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그런데 김건희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죄도 어떻게 이 권력을 통해서 좀 감해보자라는 의도와 목적이 담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하다. 네. 예. 그리고 특검은 아무튼 요 편지가 김건희가 주가 조작의 공범 수준이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예,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그래프 목걸이 관련해서
DNA를 직접 이제 검사를 해보자라는 주장을 김건희가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뭔가 좀 자신이 있나? 뭐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어제 재판에서 또 이슈가 됐던 게 그 이모 씨 있지 않습니까? 2층에서 뛰어내려서 도주한 그 밀접한 관계의 이모 씨, 그 사람하고 나눴던 메시지가 공개가 되니까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거거든요. 이 내용이 일단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 핵심적인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이상했던 게 이 말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반말을 두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인이 이렇게 반말로 다정하게 할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난 진심으로 너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 노티시면 내가 뭐가 돼? 도이치는 손떼기로 했어.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 이 비밀은 도대체 무엇이며. 근데 어쨌든 이제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런 소식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이모 씨가 압수수색 중에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걸 보면서 이건 단순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죄가 아니라 뭔가 정말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왜냐하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하는 일은 게 많지가 않습니다. 1번. 2번. 김건희 씨는 왜 어제와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면서 재판 도중 법정에 나왔을까? 더 이상 많은 증거들이 공개되지 않도록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김건희가 뭐 DNA 검사해보자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또 물음표가 또 많이 찍혔는데 사실 김건희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의 오빠의 장모집에 모조품도 갖다 놓는 그런 치밀한 사람이고 치밀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서희건설 회장이 재판 중에 자수서와 목걸이를 갖다가 놨을 때 그럴 때도 그래서 네가 목걸이를 받았냐?라고 재판장이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부인했죠 끝까지. 그렇죠. 예. 이 실물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요? 제가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 몇 번 착용한다고 해서 이게 DNA가 바로 검출되고 아니래요. 그런 건 예.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특검이 DNA 검사 안 한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물타기의 일환이다라고 물타기다. 보여지고 거기에 말리면 안 돼. 그렇죠. 두 번째로 이 베란다 도주 이것도 이분이 56세인데 네. 2층에서 뛰어내리는 게 진짜 이거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네. 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예전에 또 위조 여권으로 밀항하려다가 몇 달 만에 잡힌 또 김건희 네. 측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김건희와 얽힌 사람들은 이렇게 막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옆에 정말 너무너무 많다. 이게 예. 지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아까 그 말씀하신 이 친밀한 이 문자가 나온 이모 씨와 문자가 나온 요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건진법사 법당을 수색을 하러 갔을 때 가지고 온 김건희 폰이잖아요. 그때 그게 13년부터 16년까지 사용한 그 폰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발견했을 때도 왜 김건희의 폰을 법당에 보관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지라고 의문이 많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모 씨가 이 건진법사를 김건희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 문자 내용을 봐서는 이 도이치 주가 조작에서도 굉장히 친밀하게 깊숙하게 엮여 있는 사실이 발견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13년부터 16년까지의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모 씨와 김건희는 그 이전부터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역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언론에 나온 이야기로는 그 윤석열 계엄 직전까지도 김건희와 있죠. 연락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그냥 주가 조작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것 뭐 이런 것까지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도주를 했고 도주를 하게 놔뒀고 그걸 못 잡았고 아직까지 이 사람의 존재가 지금에서야 떠올랐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또 다시 자세히 들여봐야 예.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대신에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관계를 봤더니 단순히 어릴 때부터 알던 친한 인물인 걸 넘어서 국정에 관여하려는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이모 씨가 저는 주가 조작만 관련된 인물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문자 메시지를 보면 주가 조작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국정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근혜 옆에 최순실이 있었듯
이 김건희 옆에는 이모 씨가 주술과 여러 가지 특히 전성배 소개한 거 예. 보면 주술이라던가 국정과 관련한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닐까라는 좀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 중에 하나가 보통 이렇게 중요한 사람하고 보통 본인의 이제 과호가 담겨 있는 핸드폰이 있다면 그걸 왜 뭐 초기화해서 버리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건진법사 법당에 놨는가? 그래서 결국 압수수색해서 압수가 된 거잖아요. 아니 그때 건진 밝혀진 거. 법사의 해명에 의하면 오랫동안 사용한 폰의 애군을 쫓기 위해서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 누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예. 어떤 그런 일이 애군이 쫓기기는커녕 지금 이제 처음 들었어. 다 까발려졌죠. 그렇죠. 애군을 불러오는 그런 보관이었죠. 아, 사실상.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냥 유추를 해볼 때 김건희가 이 핸드폰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고 저장하고 싶은 뭐가 있었다. 그래서 무리해서 법당의 보관이라는 방법으로 놔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뭘까? 아무튼 예. 이 걱정과 고백의 영역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핵심은 아무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근데 그 와중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2012년에 결혼을 했고 이 폰의 사용 내역은 2013년부터 16년까지다. 최근까지 연락한 걸로 그렇죠. 보인다. 그래서 이 관계들이 어디까지 서로 공유가 된 것인지 예. 이것도 궁금한 지점이겠네요. 예, 예. 그리고 또 발견된 게 김건희가 또 받은 게 나왔어요. 이번에 새로운 명품 브랜드가 나오더라고요. 로저 비비의 김기현 당시 이제 신임 당대표가 된 지 9일 만에 김건희에게 준 클러치가 로저 비비인데 이게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발견된 게 편지였어요. 당선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거 청탁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이게 지금 원래 이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딴 걸 압수수색하다가 이게 발견이 그렇죠, 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때 적실해야 되잖아요.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라고 적시가 예.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게 이 김기현 의원의 해명인데 그죠? 의례적인 뭐 예의고 사인관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여당의 당대표 부인과 대통령의 부인이 일반 사인입니까? 일반 아니, 사인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 제가 보기에 이거 청탁금지법 피해 가려고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국민들한테 더 화가 나게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김기현 의원이 전직 직업이 판사입니다. 예. 그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말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언론과 이런 데서 나를 몰고 가는 식으로 억울하다라는 거 말을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쓰고요. 세 번째로 의례적 인사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당선되면 의례적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주나 보죠. 아이고. 이것도 말이 안 됐다가 김기현 의원이라는 인물이 잘 보면은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당시에 그 유명한 안철수, 나경원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친윤들이 옹립한 인물이 아니라 그때보다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가 개입한 거 아니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가방을 준 사건이 아니라 한 정당의 대표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과 그 부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임 당대표 측에서 명품 가방을 그것도 김건희가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브랜드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라는 거 편지도 같이 있었다는 거 예. 굉장히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편지가 발목을 잡습니다. 김기현 의원에도 고맙다라고 해서 이배용도 지금 있었잖아요, 편지. 그렇죠. 그래서 예. 근거국의 편지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그 이모 씨도 지금 편지에 나온 내용을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예, 예. 이 편지가 지금 김건희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아.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김기현이 그때 당대표 선거가 있을 때 당시에 5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굉장히 하위였는데 이것이 갑자기 당대표로 등극할 수 있었던 그런 이면에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통일교를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이 1등으로 만들어준 맞아요. 것이 아닌가라는 예. 것이 지금 이 편지 속의 내용과 로저 비비의 요 명품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학자에게도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라라던가 아니면 뭐 거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뭐 우리 학교와 뭐 사업 모든 조직들 다 총동원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도 또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이 정당에다가 또 이 통일교에서 어떤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이 흘러간 그런 사실도 우리가 지금 발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의례적으로 사인 간의 거래였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죠.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예? 윤석열 측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기현을 도왔다라는 게 또 되면 알선술회죄 그다음에 사후술회죄 이제 다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물러났을 때 제가 언론사 사설을 찾아봤거든요. 예. 물러날 만하다라는 사설이 너무 많아요. 아. 왜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정말 윤석열한테 할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보수 언론도 화가 나 있었다. 이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기현 대표 물러났을 때 그 사설을. 그럼 김기현은 왜 이렇게 윤석열과 김건치가 찍소리도 못했을까? 뭔가 걸리는 게 많았던 거죠. 1번은 첫 번째는 본인이 당선되는데 절대적으로 밀어준 거. 그것도 불법을 감수하면서 밀어준 게 아닐까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자기 부인이 이렇게 명품 가방 갖다 주면서까지 뭐 굽신굽신 되는데 당대표라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래저래 이 정당이 지금 처한 상황이 참담하다라는 거 이런 걸 보여주는 또 한 대목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이 편지와 로저 비비에는 사후적으로 고맙다는 어떤 증거잖아요. 일부다? 일부일 수 있죠. 이것도 철저히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김기현이 5위에서 1위로 했을 때 그러면 이쪽에서 아무것도 왜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까지 김건희는 뭐가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들어간 게 아직 일단 밝혀지지 발견된 게 않았다. 이거일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저 김건희의 그 받은 명품 목록을 이렇게 쫙 적어놓으면 백화점을 한 10개 차릴 수 있을 점점 늘어나요. 싶습니다. 도대체 끝이 어딘가. 그렇죠. 뭐 로저 비비에 샤넬 뭐 온갖 우리가 아는 고가의 물건은 다 나오는데 신기했던 게 그 디올 자켓 있지 않습니까? 네. 뭐저 가방만 받은 줄 알았더니 디올 자켓 21g으로부터 디올 자켓이 진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전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책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책은 버렸대요. 책은 버리고 저거는 저렇게 정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지금 저희가 뭘 받았는지 정리된 그 표를 한 기사에서 네,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아주 있는데 일부입니다. 저것도 일부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저렇게 많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